그래서 오늘 개수작을 또 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네. 요것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예, 이게 영상이 제가 준비가 됐는 줄 알았는데 영상이 잠깐 누락이 됐네요. 김어준이 오늘 방송에서 무슨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기 육성을 하려고 해외로 자꾸 돌린다. 이게 진짜 제가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랬잖아. 김어준이 과대망상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빨리 입원 치료가 지금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참 이제 김민석 총리를 가지고 개수작을 하더니 아니 뜬금없이 이제는 뭐 지난번에 예고를 하긴 했어요. 그 김민석 총리가 뭐 차기 수업을 받는 거다, 차기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할 때 이게 뭐라고 예고를 했냐면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누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싶었는데 결국은 이걸 강훈식 비서실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했는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받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어준 씨는 대통령 참모인 비서실장의 잦은 해외 출장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사로 민항기 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외를 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엄청 자주 가고 있어요. 방산 관련 출장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까지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하면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능하면 많은 잠재 주자군들 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근데 그게 국정을 통해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 차기 대통령 후보군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씨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도 같은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아주 어렵게 이뤄가고 있는 여러 국정 과제들 있잖아요. 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성과들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다 부정당할 거란 말이죠. 저는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전 세계 출장도 그런 맥락 아닐까? 김민수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김민석, 강훈식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주자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들이 더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어준 씨의 계속된 주장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오해라며 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면을 대표하는 총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비틀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무 총리로서의 업무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평과 평가는 좋지만 제가 본 이렇게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비트는 것 자체는 그건 제가 보기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트는 거로 보이지 않을까요? 자, 김어준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김어준이 차기 후계자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차기 주자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해외로 자주 내보내고 있다. 외교 경험과 국정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김민석 강훈식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이 차기 주자들로 여러 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스타일이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자가 차기 주자가 된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한데 무슨 집권 1년 차도 안 돼가지고 집권 1년 차에 차기 주자를 본인이 직접 육성을 합니까? 육성을 하기는 본인도 지금 대통령을 처음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 나가고
경험을 쌓아가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아니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만약에 뭐 대통령을 뭐 3선 4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뭐 후계 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이 한 두 번째나 뭐 세 번째 임기야. 예? 한 10년 했어 지금까지. 아 그러면 이제 나이도 있고 아 후계 구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집권 1년 차에 본인 코가 석자인데 닦아놓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원체 잘하시니까 그러지. 지금 뭐 초보 대통령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단임제니까 당연히 다 대통령을 하면 다 초보 대통령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무슨 차기를 육성을 하고 뭘 키우고 무슨 경쟁을 시키고 개수작을 어디서 떨어도 무슨 개수작입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구도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김어준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차기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는데 김어준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친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상황을. 친명이 아니라 우리 역지사지의 이런 그 마음으로 역지사지로 이 사고를 할 수 있으면은 정치 비평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를 읽을 수가 있어. 제가 이제 문조털레 위에 생각을 너무 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쟤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친문의 입장에서. 예? 그 예컨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20년 동안 이제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쭉 주류로 주도를 해왔어요. 지배를 해왔어. 그러다가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노 친문이 처음으로 패배를 한 거예요. 친명한테.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막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이 됐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친문은 패족이 됐겠죠. 2022년도에 패족이 됐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영원히 끝나는 거야.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낙연 쪽뿐만 아니라 친문 세력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봐요. 제가 너무 이제 뭐 지나친 음모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 왜? 대권은 5년 뒤에 되찾을 수가 있어요. 대권은 5년 뒤에 되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당권은 한번 뺏기면 영원히 못 되찾아요. 그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정치의 역사 그렇게 흘러왔어. 대권은 한번 지더라도 그럼 야당 생활하면서 몸집 키워가지고 또 도전해가지고 5년이 임기가 지나고 나면 뺏어올 수 있잖아. 근데 당권은 한번 뺏기면 새로운 세력이 대체를 해가지고 당의 주류가 형성이 돼요. 예컨대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터줏대감, 민주당의 이제 그 시초를 연 거 아니에요.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그 주류 세력이었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시면서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친노 친문이 주류가 되고 동교동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금 동교동계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동교동계는 결국 패족이 된 거예요. 당에서 다 쫓겨났잖아. 응? 뭐 쫓겨난 건 아니지만은 열린우리당으로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동교동계는 완전히 이제 정치권 바깥으로 밀려났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친노 친문이 된 거예요. 그게 20년이 온 거야 지금까지. 20년을 왔어.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친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럼 친명계가 당연히 민주당의 주류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주류가 되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은 5년 쉬었다가 윤석열이 어차피 개판 칠 게 뻔하니까 5년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뭐 조국을 내보내건 뭐 김경수를 내보내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시 정권 가져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당의 주류가 바뀌면서 당권을 영원히 뺏기고 당권을 뺏기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조털레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바라지 않았다라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이고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로 가죠, 그죠? 예. 정계 은퇴하고
보통 대선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고 뭐 해외 가서 뭐 유학한다 막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냥 당대표 나와버려. 보궐선거 나와가지고 금배지 달아버리고 바로 막 당대표 나와버려. 그러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인 거지. 근데 체포동의안 가결시켜가지고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들이 나락으로 가면서 이제는 민주당에서 친문이 비주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류가 된 거지. 우리 그 친명이 이제 주류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총선에서 친명이 주류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반청이 더 많잖아. 친명이 훨씬 더 많잖아요. 100명이 넘잖아. 이번에 공소 취소 모임 만들어졌을 때 1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친명이에요. 근데 이제 당원들은 지금 아닌 거야. 당원들은 털레반이 많아. 당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의원들은 공천을 안 주면은 이게 물갈이가 돼버리는데 당원들은 물갈이를 할 방법이 없어요. 당원들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물갈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당원 베이스가 남아있다라고 본 거야. 그 당원 베이스가 남아있을 때 빨리 당권을 탈환하자.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로 나오고 그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왔냐라고 저는 보냐면은 정청래가 당대표를 1년 하면서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정청래가 당대표를 1년 하면서 이 문씨 집안 머슴 당대표의 정청래의 역할은 뭐냐면은 조국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조국한테 레드카펫을 싹 깔아줘. 그러면은 조국이 그 레드카펫을 타고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정청래의 미션은 합당을 하는 거예요. 합당을. 그래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작살이 난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계획이 그거였다라는 거야.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이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금배지를 달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지를 달고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조국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게 저는 원래 플랜 A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플랜 A가 이거였다. 근데 이제 플랜 A가 이게 합당이 늦어지면서 깨졌어. 그래서 나온 플랜 B가 뭐였냐면은 정청래가 연임을 하고 조국은 합당을 해가지고 금배지만 달고 대신 정청래가 또 조국을 대권주자로 키우기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 이게 이제 플랜 B가 된 거야. 이게 플랜 B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연임, 그 다음에 조국 대권. 이게 플랜 B로 등장을 한 게 1월달, 그 합당 사태다. 근데 이것까지 망가졌어, 지금. 우리 당원들하고, 다 깨부신 거예요. 이현주 의원하고. 해가지고 다 깨부서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플랜이 없어. 제가 볼 땐 플랜 C, D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플랜 C, D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작전이 안 섰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 진영이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되면서 털레반이 이제 탈영이 시작돼요. 탈영이 시작됐잖아, 그때. 뭡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 탈털. 털봉자, 뭐라고 그랬지, 내가? 예. 털목민. 예. 합당 무산되고 나서 3만 명의 털목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마음이 급했던 거야. 이 털목민, 탈영을 막아야 된다, 지금. 우리 진영이 무너지면 안 된다. 친문 진영이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검찰개혁 이슈를 끌어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너무 웃기잖아,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막 지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이게 목적이 뭐였냐면은 탈영을 막기 위해서, 즉 그 털레반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깃발을 든 거야. 검찰개혁이라고. 막 이재명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봐라 지금 민주당을 리박스쿨과 이재명이 민주당을 먹으려고 한다. 이놈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고 한다. 이현주가 원내대표가 되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다 먹고 우리 친문들은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 탈레반들이요 우리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그거잖아요. 지금 위기라고 그랬잖아. 최강욱이. 예? 최강욱이 뭐 유시민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왜 위기냐?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고 친문 진영의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볼 때는 친문 진영에서 당의 주도권이, 당의 주류가 친문에서
뉴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보는 거야, 이것들이. 응?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들 볼 때는 심각하지. 뉴 이재명이 민주당을 먹는 거. 이거는 친문이 민주당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지만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친문 386들은 우리가 아니면 민주당을 지킬 수가 없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개혁이 좌초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친문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유 이재명이 악귀인 거죠, 악귀. 뉴 이재명, 이현주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나락으로 보내는, 민주당을 위기로 몰고 가는 이런 악귀 같은 세력인 거야. 쟤네들이 볼 때 리박스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리박스쿨보다 더 무서운 거야. 리박스쿨은 당권만 뺏을 수 있는, 대권만 뺏을 수 있는데 이 뉴 이재명은 당권과 대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친문이 대대손손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은 카드가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이죠. 일단은 이제 탈영을 막으려고 막 검찰개혁 막 주접을 떨다가 결국은 이제 개박살 난 거고, 그러면서 더 탈영했죠. 3만 명이 더 빠졌잖아. 검찰개혁 이슈로 오히려 이제 3만 명이 더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탈영을 막으려다가 탈영이 더 빨라지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점점 진영이 무너지고 있어요. 친문 진영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 사람들 6만 명이 제가 이제 구독자가 줄은 거를 여러분들은 231만 명에서 6만 명이 줄었다고 뭐 그 큰 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표로 계산해 보세요. 6만 표가 날아간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친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뉴스공장을 보다가 구독을 취소한 사람들은 애초에는 친문 친털이었던 사람들이 각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 6만 표가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 그냥 김어준 시청률이 날아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6만 표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 어디로 온 거야? 뉴 이재명으로 온 거 아니야. 뉴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온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작전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고 이미 전선이 진영이 와야 된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루하루 버틴다. 그래서 쟤네한테 지금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뭐냐 하면은 정청래 당대표 연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제는. 일단은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을 하면서 그리고 조국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못 들어오니까 금배지 달을 확률이 대단히 낮지만 어쨌건 간에 어떤 식으로건 조국이 금배지를 달고 정청래가 연임을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과정이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는 거, 이 카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정청래를 지켜야 돼, 지금. 그래서 정청래가 어제 뉴스공장에 나간 이유도 그거예요. 정청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정청래가 마지막 희망이야. 희망이 없는 거죠. 정청래가 문씨 집안, 이제 문씨 집안 전체가 머슴 바지가랑이 붙들고 우리 정머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 정머슴. 정청래가 친문의 희망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자, 아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 뭐 중요한 얘기여서 좀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온다라는 건 김어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친문들의 머릿속에서는 뭘로 보이냐면은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게 돼 있고요. 차기 주자가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섣불리 할 때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 정치 일반론적으로 제가 비평을 하자면 김민석 총리는 대권 주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초대 총리, 그 다음에 당대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낙연도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낙연도 총리, 당대표, 대선 후보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가 자폭을 한 거죠. 예, 자폭을 한 건데 사실은 이낙연이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 사면 발의하기 전까지는 이낙연하고 경쟁할 만한 후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시에 지지율이 뭐 3% 5% 나왔어요. 물론 대법 판결 나온 이후에 지지율이 다시 뭐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20년만 하더라도 그냥 이낙연이 민주당 차기 주자가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전체 분위기가. 근데 지가 자멸을 해버린 거죠. 사면 발의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김어준 쪽에서 볼 때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 총리하고 당대표 찍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도 이 상황을 알아요. 게다가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좌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친명 중에 핵심이 김민석 총리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예, 지금 뭐 김민석이 이재명의 후계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볼 때는 김민석이 이재명의 후계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기에 김민석이 당대표까지 돼버리면은 점점 더 김민석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겠죠.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지금. 쟤네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우리 조국 도련님을 대통령 만든다. 지금 해야 될 거는 지들이 뭐 합당하고 뭐고 이런 어떤 플랜 B, A가 아니라 일단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에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야, 김어준이. 그래서 김민석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뭐 온갖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김민석을 막 공격을 하고, 네? 뭐 김민세라 그러고 뭐 여기저기 가면 뭐 밑도 끝도 없이 김민세가 나와요, 채팅창에. 뉴스공장 아침에 가가지고 채팅창 보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김민세야. 그냥 계속 김민세가 날아다녀요. 뉴스공장에서는 김민세가 날아다니는 거야. 자, 왜 강훈식을 끌어들였느냐. 강훈식뿐만 아니라 김민석의 지금 당대표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측근이라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김민석이. 예. 그러면 자, 김민석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하고 있는 건. 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만 미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민석이 차기 대선 주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여러 사람을 경쟁시켜가지고 그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된다. 이런 구상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거는 김민석을 미는 게 아니다, 지금. 김민석을 미는 게 아니고 여러 대선 주자들을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키우려고 하는 거다. 봐라, 김민석만 외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강훈식도 보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돼. 김민석만 차기 주자로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강훈식도 육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징후가 있다 이랬잖아.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정청래도 키우고,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청래도 차기 후보군에 있고, 조국도 차기 후보군에 있고, 김경수도 차기 후보군에 있고, 다 차기 후보군에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여러 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걸 할 거예요. 오늘 이제 강훈식이 처음 나왔고, 자, 김민석만 있는 거 아니야. 김민석이 후계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자, 강훈식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조국도 있고,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도 차기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 이걸 하고 싶어서 저 약을 파는 거다, 여러분. 그걸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
정청래하고 김민석 둘 다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차기 주자가 되면 되겠네. 예? 차기 주자가 되면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약 팔았던 거 있잖아요. 뭐 박찬대가 해도 좋고 정청래가 해도 좋고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당대표 선거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정청래도 친명, 김민석도 친명, 조국도 친명, 강훈식도 친명. 다 친명이니까 왜 친명끼리 싸우냐? 우리는 친명으로 하나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문조털레유를 쟤네들이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예? 제 문조털레유라는 이 5글자가 이게 핵심을 짚어내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 욕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조털레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뭐냐 하면 니들은 친명이 아니야 라는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니들은 친문이야.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정치 전략가로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니들 왜 명팔이해? 니들은 문조털레유잖아. 니들은 털레반이잖아. 니들이 왜 친명이야? 어디서 명팔이야? 니들은 문조털레유야. 이걸 확실히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제가 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자, 김어준은 아니야 그게. 우린 모두 친명이야. 우리는 하나야. 갈라치기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갈라쳐야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친문이잖아.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60%의 당원들이 저 김어준의 역갈라치기죠. 역갈라치기에 당해가지고 명파리에 당해가지고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었다가 지금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저런 사기질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대권주자 육성 프로그램 이따일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럴 처지도 아니에요 지금. 김어준이 만들어낸 저것도 망상입니다. 망상.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또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한테 사기질 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도 대권주자로 육성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권주자로 육성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정치는 본인들이 해나가는 거야.